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사실은 저도 그랬거든요. 저 역시 투자를 시작하면서 5년 안에는 이 지긋지긋한 직장을 그만두고 파이어족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해서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게 모닝커피를 마시고 책도 보고 산책도 하다가 밤이 되면 초고층 호텔에서 여유 있게 와인 한 잔 쫙 마시는 이런 상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투자는 하면 할수록 원금이 계속 줄어들고, 이 원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원금을 더 빨리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변동성이 큰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저처럼 모든 돈을 다 날리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왜 이토록 투자에 있어서 그 결과는 우리의 기대치에 이렇게 못 미치는 걸까요? 투자라는 분야가 매우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제가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던 친구로부터 들은 한마디가 투자에서 욕심이 생길 때마다 자꾸 생각나게 돼서 그것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투자를 하고 2년차가 되었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투자라는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기쁨과 열정으로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주식에 관한 책도 사서 보고 경제신문을 매일 읽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현생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많은 시간 공부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뿌듯했어요. 경제에 대해서 아예 백지장이었던 제가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펀드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교과서에만 봤었던 그런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경제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등 이런 내용들을 알아가다 보니까 스스로 꽤 전문가가 된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었어요. 또 그럴 것이 주변에는 저와 마찬가지로 이 경제에 대해서는 백지장과 같은 그런 동기들 무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무리에서는 제가 가장 전문가처럼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대로만 간다면 몇 년 내에 저도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들었었고, 그때부터 투자에 들어가는 돈도 점점 더 과감하게 큰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었어요. 특히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제 투자한 원금이 2배가 되는 경험을 했었어요. 그때 제 자신감은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이 넘쳤기 때문에 저는 주변 동기들에게도 투자를 권하기 시작했었어요.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야 돼. 나 봐. 1년도 안 돼서 원금이 2배가 됐잖아. 이런 기회를 놓치면 바본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동기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 동기의 말을 무시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점을 알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저의 권유에도 그 친구는 절대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너무 답답해서 왜 안 해? 지금 아주 좋은 시기이고 나도 1년도 안 됐는데 원금이 2배가 됐어.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라고 얘기한 저에게 그 친구가 약간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하는 곳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저는 정말 뜬금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대답을 했었죠. 아마 최소 10년, 15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러자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투자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특히나 우리가 경제학 쪽으로 전공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10년 그 이상이 걸리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어렵게 번 돈을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투자해서 돈을 잃고 싶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친구는 너무 보수적이야.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돈을 못 벌 거야. 기회는 바로 지금인데 말이야. 그런데요, 요즘 문득 그 이야기가 자주 떠오릅니다. 우리가 처음에 직장에 취직을 해서 연봉 5천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사람이 1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픈 날에도 정말 성실히 일해서 10년 후에 연봉이 7천만 원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신가요?
대부분 직장에서 10년 정도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연봉이 2천만 원 정도 오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이면 40%가 오른 거죠. 그럼 이게 10년이니까 매년 4% 정도씩 연봉이 인상됐다고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투자를 하면서는 단 며칠, 몇 주 만에 몇십 퍼센트의 수익이 나길 원합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10년 동안 일해서 40%의 연봉 인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왜 투자에 있어서는 한 달에 100%, 200% 수익을 바라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면접 심사관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어떤 면접자가 들어와서 얘기합니다. 저는 힘들게 막 사원부터 대리, 과장, 부장 이렇게 진급하는 거 싫고요.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것도 좀 지루해요. 그리고 연차는 제가 원하는 대로 쓸 거예요. 대신 제 연봉은 새벽부터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주말도 반납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처럼 주말 수당도 꽉꽉 채워서 그만큼의 연봉은 꼭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면접 심사관으로서 그분을 채용하실 건가요? 당연히 안 하시겠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좀 우습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투자 초보일 때 딱 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투자 시장에 취업을 하면서 투자에 관한 책은 한 권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자본주의의 역사나 돈의 흐름, 거시경제 등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무슨 낯짝인지 돈은 몇십억 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투자 시장의 면접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죠. 나는 공부는 안 할 거야.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리스크도 지기 싫어. 근데 돈은 워런 버핏처럼 벌고 싶어.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저는 투자로 돈을 벌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은 큰 노력 없이 또 큰 리스크도 불안감도 없이 그저 돈만 생기기를 바랬던 거죠.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모두 노력 없이는 얻어지는 게 없다는 걸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예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매직 싱킹이라고 부릅니다. 마법적 사고, 현실과 동떨어진 비합리적인 기대를 말하죠. 이번엔 다를 거야. 나는 특별해. 이 종목은 왠지 오를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다 매직 싱킹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점은 만약에 우리가 카지노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카지노에 들어가면 돈을 잃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늘은 딱 10만 원 정도만 잃고 나올까? 라고 마음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투자는요, 오늘 100만 원을 잃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대부분은 이번 투자로 나는 100만 원 이상은 벌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왜냐면 카지노는 도박이고 투자는 재테크니까요. 그래서 투자는 카지노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무지성으로 하는 투자는 카지노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왜냐고요? 카지노는 최소한의 확률이 명확해요. 룰렛은 홀짝 50%, 블랙잭은 플레이어가 조금 불리한 확률로 세팅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투자는요, 변수가 너무 다양해요. 기업의 실적, 경제 상황, 환율, 금리, 심지어 요즘에는 CEO의 트윗 하나로 주가가 굉장히 요동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투자에 임하는 것은 카지노의 룰도 모르고 게임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죠. 오히려 투자가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카지노의 룰은 심플하지만 이 투자에 있어서 룰은 수십 권의 책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시 직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의사라면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11년입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11년이 걸리고요. 변호사도 법대나 로스쿨을 나와야 되죠. 그리고 사법연수원, 그 후에도 몇 년의 실무 경험이 필요하죠. 또 건축사를 예로 들면 건축학과를 나와서 실무 경험 3년이 더해져야만이 건축사 시험을 칠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모든 전문직이 최소 10년 이상은 걸린다고 볼 수 있어요. 투자 전문가는요, 워런 버핏은 11살 때부터 투자를 했고 지금이 90세가 넘었으니까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자를 해오셨어요. 조지 소로스는 1969년에 자신의 헤지펀드를 설립했습니다. 심지어 그 헤지펀드를 설립하기 전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금융계에서 일했고요.
피터 린치는 11년 동안 펀드 매니저로 일하면서 전설이 되었죠. 그는 그 전에도 대학 시절부터 사실 투자 공부를 시작했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 보이지 않나요? 투자에 있어서 최소 10년, 보통 20년에서 30년 이상을 투자에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고작 2년 정도를 나름 공부를 하면서 전문가가 되었다고 생각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의대를 2년밖에 다니지 않은 의사가 수술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순순히 그 수술대에 누울 수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투자라는 곳에서만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되려면 의대에 가야 하고, 변호사가 되려면 법대나 로스쿨에 가야 하죠. 건축사가 되려면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진입 장벽이 있으면 사람들은 이 직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반면에, 투자는 어떤가요? 한 5분만 투자를 해서 핸드폰에 어플을 깔면 누구나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쉬운 진입 장벽 자체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면 쉬운 일이다, 이렇게 말이죠. 두 번째는 생존자 편향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뉴스나 유튜브, 미디어 매체에서 우리는 투자로 대박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용히 손실을 본 수백만 명의 이야기는 뉴스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면접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설마 저의 경우와 똑같이 일은 하기 싫고 연봉은 정말 많이 바라는 그런 면접자는 아니시겠죠? 우리가 현생에서 이렇게 어렵게 정말 힘들게 일하면서 번 돈을 쉽게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나는 어떤 투자가인지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봤는데요. 투자에서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쌓고 경력을 쌓아가면서 당당히 본인의 몫을 요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서 또 너무 주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되고, 대부분 실수해서 배우고 지루한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을 넘어서야지만이 비로소 진정한 전문가가 되는 것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를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미숙하다고, 그리고 잃는 것이 너무 두렵다고 시도조차 하지 못하거나 한 번에 모든 걸 걸어서 그 실패로 인해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만 아니라면 잠시 내가 넘어지는 경험도 결국 내가 전문가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투자의 전문가, 인생의 전문가가 되어 있을 그날을 위해 저는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